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주시하던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 그런 건 아니고요. 공부 차원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섹터를 제가 이게 돈 많이 버는 섹터고 이거 좋고 이런 걸 떠나서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매집입니다. 매집이요. 자, 매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력 입장에서 보내야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2021년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때 특별히 오르고 주목받은 그런 섹터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쏘질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확률적으로 2022년도 지금 중순까지 왔죠. 그리고 2023년도 한 초반까지 이때 쏘지 않았던 애들이 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은요, 주구장창 옆으로 가지도 않아요. 주구장창 밑으로 가지도 않고 계속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변곡점이 있고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으로 가거나 계속 좀 살짝 밑으로 가던 친구들은요, 결국은 이 기간 안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력주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가운데서 그렇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뭐냐? 바로 시스템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시스템 반도체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주가 DB 하이텍이죠. 자, 어쨌든 실적과 매출이 괜찮아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시장이 꺾이고 지금까지도 힘들기 때문에 얘네가 힘을 못 쓰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시장에 제대로 주목을 받은 적이 없고요. 자, 그런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봤을 때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요. 얘네도 안타깝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전을 떼놓고 지들끼리 갈 수 없어요. 왜냐면 반도체의 대표 주자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 얘네끼리 간다고 하면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으로 같은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셀트리온 빼고 다른 제약 바이오가 오른다?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쪽으로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오르고 업종이 좋다, 매출이 좋다라고 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같은 섹터인데 이게 이야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섹터가 괜찮은 업종이고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누르고 이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세력 입장에서는요, 이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준비 중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요, 사실 SFA 반도체 이런 주식도요, 벌써 올라가고도 사실은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수개월째 밀고 있죠. 이때가 삼성전자 같이 밀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섹터는요, 필연적으로 삼성전자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시간을 계속 끌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꽤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은 시간대에서 이제는 좀 가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기도 합니다. 사실 이때 상승에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진짜 얘네도 못 가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매출 상태를 한번 보죠. 자, 보다시피 SFA 반도체도 제가 얼마 전에 철강 섹터를 같이 봤었는데 어떤가요? 코스닥 150에 포함된 이 SFA 반도체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역대급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만 찍고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쭉 유지를 해줬다는 거죠. 매우 긍정적이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네, 지금 보다시피죠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네,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도 계속 보합이죠. 보합인데 돈은 어때요? 와, 많이 벌고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보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은 아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회사 규모가요, 여러분. 이 규모가 작으면요, 매출이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섹터도 돈을 벌고 있다. 자, 아이텍이라는 회사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그네틱스라는 회사도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LX 세미코는 우리가 다 아는 주식이죠. 우량주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던 이유가 매출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역시도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같이 보신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매출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많아져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세력들이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던지게끔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방치만 하면요, 결국 1년이 지나고 1년 반 지나면요, 거의 다 많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과거에 올랐어야 했는데 못 오르는 그런 섹터들 있죠. 그리고 회사가 나름대로 괜찮고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시면 돼요. 얘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줄 서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주목해 보세요. 최근에 들어서 식량 관련주가 올랐죠. 자, 근데 제가 이제 고점이니까 이제는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건드리지 않았어요. 얘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요. 또 어떻게 되죠? 또 올라가요. 예, 왜요? 세력이 돈을 넣어놨으니까 어떻게든 그때 이슈가 붙어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료품 관련주가 돼지열병이나 뭐 사료주가 이쪽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땐 크게 못 올랐어요. 그래서 언젠간 얘네가 또 크게 오를 텐데 돼지열병 관련주로 오르지 않으면 뭘로 오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적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나 그때 가면 세력들이 알아서 스토리를 만들지, 어쨌든 세력에 매집하면 뭐다?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주 가치 투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을 찾는 건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대주주도 내년 사업이 잘 될지 내후년 사업이 잘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돈을 우리가 많이 벌게 될지 어떻게 될지, 사업을 준비하는 건 있긴 하지만 기대 수익치라는 건 있긴 하지만 그걸 확정시키는 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력주는 어떻습니까? 세력주는 매출이 안 나와도 기대치라는 그 단어 하나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 더 확실한 상승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게 이 세력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차트를 보시고 이거를 주식을 1, 2년만 하고 말아버리면 이러한 주기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한 3년 정도 하고 4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종목들이 스쳐가면서 이 종목이 이 회사였지, 이게 매집을 했었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요, 다 순환되면서 자기들끼리 꽁짝꽁짝 해먹고 어떤 거는 크게 올랐다가 쭉 죽으면서 몇 년 보내면 한 3년 정도 보내고 3년 정도 뒤부터는 또 다시 올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